환웅대 엔릴 지구 운영권 전쟁사. 섬은 신들의 전쟁이 아닌 관리자들의 충돌. 인류가 전해 들은 고대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쟁들은 사실 신과 신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저 하늘의 신들이 직접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구를 관리하는 우주적 존재들이 각기 다른 행성 운영 철학과 문명 방식을 두고 충돌한 사건이었을 뿐이다.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존재들은 단지 신이 아니라 행성 관리자였고, 이들이 지구 문명의 진화적 방향을 놓고 싸운 것이다. 환웅과 엔릴은 각각 동방과 서방에서 지구를 관리하던 두 우주적 관리자였다. 환웅은 자율 진화와 조화로운 인간, 사회를 지향한 문명 창조자였고, 엔릴은 통제형 질서와 위계적인 사회 시스템을 중시한 관리자였다. 이들의 충돌은 단순한 싸움이나 전쟁의 차원을 넘어서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진화적 가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념 충돌이었다. 제1장 환웅 집단 자율 진화 문명의 관리자. 환웅은 단일 개체가 아니라 환인 문명 연합이 지구에 파견한 여러 관리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환웅은 이 집단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지구 운영의 총책임자였으며, 그가 이끈 문명은 자율 진화와 자기 책임을 바탕으로 한 공동 진화체로서의 존재를 중요시했다. 환웅은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자유로운 인간, 사회와 자율적인 진화 과정을 강조했다. 환웅의 문명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실험체가 아닌 공동 진화체. 환웅은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았으며,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진화시키고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문명적 키트를 마련했다. 이 원칙은 인간을 기계적 실험체가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존재로 인정한 것이다. 직접 통치는 최소화. 환웅은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했다. 환웅의 통치는 최소화되었으며, 그는 자유로운 문명 창출과 자기 진화를 위한 길을 열어두었다. 환웅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였다. 자연의식 기술의 균형. 환웅은 인간이 자연과 기술 그리고 의식의 균형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믿었다. 그에게 있어 기술의 발전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으며, 그것은 인간 의식의 성숙과 함께 동반되어야 했다. 이 철학은 후에 한민족의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았으며,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으로 구체화되었다. 문명 자립 이후 완전 철수. 환웅은 인간이 자립적인 문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그 후에는 완전 철수하여 인간이 스스로 자기 진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목표는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과 자기 진화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환웅은 인간이 자기 진화를 통해 하늘과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환웅의 문명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의식의 조화로운 진화를 목표로 했으며, 이는 우주적 진리에 맞춰 인간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이었다. 제2장 엔릴 통제형 행성 관리자. 반면 엔릴은 아누나키의 최고 지휘관 중 하나로 행성 운영의 질서와 통제를 중시한 존재였다. 엔릴은 인간을 미완성 생명체로 보고, 그들의 진화는 엄격한 통제와 위계적 질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엔릴의 지구 운영 철학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로 보았으며, 그들의 진화는 통제와 강력한 규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엔릴의 문명 원칙은 다음과 같다. 질서와 위계. 엔릴은 우주적 질서와 위계적 질서를 강조했다. 그는 지구의 자원과 인간을 통제 가능한 존재로 간주하며,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명령 체계와 위계적 질서를 통해 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완벽한 관리를 목표로 했다. 노동과 분업. 엔릴은 자원 채굴과 노동력을 최적화하려 했으며, 인간을 효율적인 자원으로 취급했다. 그는 DNA 개량을 통해 특정 목적에 맞는 능력을 강화하고 인간을 효율적인 노동자로 만들었다. 엔릴의 목표는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계적이고 효율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다. 공포 기반 통치. 엔릴은 인간을 두려움과 폭종을 통해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려 했다. 그의 통치는 신의 뜻을 따르는 폭종을 강요하며
신성한 명령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자율성보다는 복종을 통한 질서를 지켰으며 자유의지는 거의 제약을 받았다. 엔릴은 통제형 관리자로서 지구 문명을 질서와 규율에 맞추어 효율적인 사회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제하며 인간이 자기 주도적인 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었다. 제3장 최초의 첩촉 같은 하늘, 다른 목적. 환웅과 엔릴의 첫 첩촉은 기원전 1만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엔릴은 아누나키의 기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환웅은 이미 지구 문명을 관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양측 모두 평화적인 회담을 원했지만 첫 번째 문장으로 모든 것이 갈라졌다. 엔릴 인간은 관리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파괴한다. 환웅 인간은 통제하면 영원히 성숙하지 못한다. 환웅과 엔릴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구 문명의 운영 방식을 설계하고 있었다. 엔릴은 인간의 통제와 위계적 질서를 통해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했지만 환웅은 자율적 진화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이때부터 지구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으며 양측은 각기 다른 철학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제사장 보이지 않는 전쟁 신화로 기록된 충돌.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문명과 의식의 전쟁이었다. 환웅과 엔릴은 각각 자신이 주장하는 문명 방식을 인류와 자연에 적용하려 했다. 그들의 운영 철학은 각기 다른 진화적 방향을 제시했다. 문명 방식의 전쟁. 환웅 분산된 공동체와 자율적 진화. 엔릴 중앙집권 도시국가와 강력한 위계 질서. 인간 의식의 전쟁. 환웅 스스로 깨닫고 진화할 수 있는 능력. 엔릴 신의 명령을 주입하고 복종하도록 강요. 신화의 전쟁. 동방 하늘과 인간의 조화, 자연과의 균형. 서방 신의 분노와 심판, 통제와 명령. 각 문명은 자신들의 철학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방식대로 세계를 이끌어가려 했다. 제5장 대홍수 최후의 조정 실패. 갈등은 결국 지구의 기후 제어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엔릴은 인간 개체 수의 급격한 증가와 자율 진화가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행성 리셋을 승인했다. 이 결정을 통해 대홍수가 발생했고 지구는 대대적인 환경 변화를 겪게 된다. 환웅은 일부 지역에서 인류 생존 집단을 보호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전체 행성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때 환웅은 깨닫는다. 통제형 문명과 공존은 불가능하다. 이 사건은 환웅에게 인간이 자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제6장 패배가 아닌 선택 환웅의 철수. 전쟁의 승자는 없었다. 엔릴은 문명 유지와 자원 관리를 했지만 내부 균열과 인간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환웅은 지구 철수를 결심하며 자신들의 유산만을 남기기로 했다. 환웅은 기억의 씨앗을 남기고 떠나면서 신화와 상징, 윤리와 사상을 후세에 전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는 다시 오지 않는다. 너희가 스스로 하늘에 닿을 때까지 였다. 제7장 엔릴 이후의 몰락. 엔릴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신에 대한 반란과 왕권의 붕괴, 그리고 제국의 반복적인 멸망을 겪으며 결국 엔릴이 구축한 통제 시스템은 진화의 가능성을 제한한 채 안정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인간은 자유와 진화를 위해 스스로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아누나키는 결국 지구 운영권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그들은 신화 속 사라진 신들로 남았다. 종장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인류는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통제와 감시의 길을 가야 할지 자유와 책임을 통해 자기 진화의 길을 택할지에 대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여전히 환웅과 엔릴의 운영, 철학을 고민하며 그들의 문명과 교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지구 운영권 전쟁의 다음 장은 인류 스스로가 지필 중이다.